즐겨보는 책이기도 하고 제가 보고 되게 좋은 책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리뷰 대신에 여에스더 그 의사 아시죠? 그분의 책인데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라고 하는 책이 아마 2016년인가 7년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요. 저는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보고 너무 좋다라고 막 저희가 좋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했을 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신력 있는 이런 책들을 제가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아는 분들한테도 같이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제목은 나는 왜 영양제를 권하는 여자가 되었나라고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제목을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제가 그만큼 영양제를 통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게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 책에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기능의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능의학? 저는 요즘에 유튜브 한 작년부터 그 환자혁명이라는 책 아시죠? 닥터 조. 그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능의학, 닥터 진호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기능학 의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예방의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여에스더 이분이 서울대 이제 의대를 나와서 대학원을 예방의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방의학이라는 그 안에 이제 기능 요즘에는 이게 하나의 그 우리가 서양 그냥 일반 의학에서 우리가 일반 의학하고 한의학하고 뭐 대체의학 이렇게 의학이 나누어지는데 기능의학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의학에서도 굉장히 인정하는 학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 밸런스라가 나오는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심리 정서, 식단, 영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지도해 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의학은 우리가 한계를 느끼잖아요. 만성질환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을 나을 수가 없잖아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인체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기능의학에서 영양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여에스더 이분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골골거렸대요. 골골거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뭐 검사를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너무 기운이 없고 뭐 활력이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그런 것들이 뭐냐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 몸 기능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지금 기능의학은 뉴트리노믹스라고 하는 분야까지 가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내 몸속의 유전자 발현도 일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 옆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하버드 대에서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성인병 그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전문가 집단에서 자기들이 이런 식단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종합영양제 비타민을 섭취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양제 그게 그렇게 필요해? 꼭 그걸 먹어야 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처럼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지금 갑자기 그런 영양제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양제 무용론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은 이미 영양 과잉 시대. 그건 다 여러분들 탄단지 우리가 먹는 열량은 넘쳐나지만은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걸 너무 자주 먹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양이 미네랄이 다 고갈되어 있어요. 이런 화학비료 남용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과 한 개.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를 먹지만 그 철분을 이게 1950년대에는 비타민 사과 하나에 4.3mg 정도 들어있었대요. 근데 1998년도 50년 후에 이 사과 하나의 철분이 얼마 들어있었냐면 0.18mg. 결국은 사과를 26개 먹어야지 내가 50년 전에 사과 먹는 하나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먹을 수가 없는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영양과잉 시대라는 데에서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고 제 주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그런 관계된 약들을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너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다 드시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게 약물을 장기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 약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짧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먹고 있으면은 그 부작용으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영양소들이 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만나는 사람이 식품으로 먹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식품이 지금 실태를 좀 보면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우리가 산업 폐기물 같은 게 바다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수은이 함유된 생선 우리가 먹고요. 그리고 항생제와 다이옥신, 환경호르몬과 그리고 성장호르몬 이런 농약들 이것으로 오염된 축산물과 우유, 채소, 과일들 우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은 유해 성분을 제거하고 우리가 먹는 그 영양제는 유효 성분만 담은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영양 과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부작용이 영양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캡슐에 들어있잖아요.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약이 아니고 우리가 식품이란 말이에요. 식품. 근데 우리가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영양소가 더 필요하고 정말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원인을 봤을 때 과량 복용을 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넣었어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구글 엔지니어링 담당 이사. 이분은 미래학자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여기 한겨레 신문에 지금 이게 2015년도인가 나왔는데 이분이 67세 이렇게 나온 지금 70세 훨씬 넘으셨죠. 한 70에서 80종 성분 영양제 하루 100알씩 먹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 많이 먹는 거에도 너무 놀랍지만 연간 11억 원어치를 먹는다는 게 또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나냐면 영양제를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은 꼭 영양제를 먹는다 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커즈와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는 이분은 매일 250알씩 먹는데요. 그래서 아마 뭐 이거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면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매일 먹고 있는 이 영양제를 왜 먹겠냐는 거죠. 그래서 무용론이라고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적다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머스킹 효과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치료제들이 기본 치료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의학이 발달하고 약들도 발달해서 지금은 우수한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양제 효능이 예전보다는 지금은 약물의 효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가려진 그것을 머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효과가 적어요. 우리가 이걸 먹었는데 길게 먹어야 되고 또 그게 진짜 먹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양제가 메이커마다 너무나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질이 좋은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제 주위에도 굉장히 몸이 약하고 허약하고 제가 봤을 때 영양제를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알약이나 그 캡슐이 너무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매일 먹는 것이 약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과학의 이런 문물을 좀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 우리가 뭐 자연 식품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시대가 달라졌다 얘기가 또 나오고요. 결국은 미국에서는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이 병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엽산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문해증, 그리고 이제 허리 이런 것, 척추 같은데 뼈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98년도에 미국에서는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모든 조제되는 밀가루 음식에 엽산 강제 첨가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유럽하고 우리나라 빼고는 이게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영양제는 인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나면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은 우리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오늘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낮아지고 불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증가하게 되면은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용이하게 되고, 뭐 쉽게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염증이 많으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과 염증은 바늘과 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 기능이 떨어지면은 염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은 컨디션 얻기 위해서 먹고요. 기운을 내기 위해서 먹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아침에 자고 났을 때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상태를 한번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몸에 굉장히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끼니를 부실하게 먹었을 때, 굶거나 부실하게 먹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몸이 찌뿌듯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그러면은 기능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세 달가량 계속 지속이 되면은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고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악화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우리가 수치상 나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몸이 나빠진 것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진대사의 부조화, 즉 기능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으면 좋아진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이 영양제는 과학이며 바이오 산업의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나와요. 결국은 인체가 영양소가 골고루 투입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까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얘기죠, 사실은.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능의학이 중요한지 또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영양제에도 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질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희 파마넥스의 유괴수 공정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괴수 공정으로 만들어라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울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첫 번째는 GMP 시설, 정말 철저하게 검증된 그런 원료들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천연에 얼마나 가까운 형태인가, 천연과 합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천연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 몸의 흡수율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비용은 발생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건 오메가3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메가3가 만약에 1000mg이 있을 때 그 안에 뭐
그 성분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있느냐, DHA하고 EPA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있느냐 그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순도가 그 용량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었죠. 뉴스펜 나왔을 때 왜 이게 대단한 영양제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들어있지만 플러스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있는지 항상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양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것이 있는가라고 나와요. 그것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논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먹으면 더 좋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전문가 그룹에서 처방하는 영양제인가.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저희 PDR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 내과의사 처방전에 나오는 그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는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은 제가 이게 제 얘기인데 제가 제목에서 그렇게 한 이유들이 제가 그 41세에 우리 막내를 낳고 늦둥이를 낳아서 굉장히 그전에도 골골골한 몸이었지만은 갑자기 제가 이게 노화가 엄청 심해진 거예요. 제가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단지 노화로 이렇게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를 보던 바깥에 있는 사람, 네가 2,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얼굴이 이렇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제 몸 상태가 정말 세포에 영양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가 심해지면서 정말 그 인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때 라이프팩이라는 것을 먹고 한 3일 정도 먹고 이것이 딱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진짜 내가 신받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양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제가 강의를 듣고 사업을 바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 영양제를 매달 3, 40만 원 정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점만 되면 바로 영양제 값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저희 가족력이 대장암이 굉장히 심해요. 어머니 쪽에 대장암이 심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어머니가 이제 직장암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국에서는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직장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완치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일본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저희 집이 너무 대장암 내력이 강해서 저보고 35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항상 대장암 내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여기 있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걸 굉장히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년, 4년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저는 항상 용종이 항상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몸 안에 굉장히 그 무릎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제 이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의사가 4년 후에 대장 내시경 하러 오세요 라고 해서 저 그때 진짜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옆에 있는 글은 제가 그때 카스에 저희 뉴스스팬이 나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뉴스스팬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올린 제가 글인데 파마닉스를 접하고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우리 엄마. 60대에 직장암 발병해서 수술하셨고 70대에 뇌동맥류 발견, 연로해서 수술이 불가하고 우리 딸들은 그날 잊을 수가 없다. 엄마가 암이라 해서 일본으로 모셔서 수술하고 그 후에도 내시경 할 때마다 크고 작은 폴립들 파마닉스 드신 지 4년간 완치 판정 폴립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며 너무 기뻐하신다. 이젠 수술도 할 수 없는 뇌동맥류 데리고 파마닉스 잘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R2, 라이프팩, G3, 마리노메가, 프로바이오틱스, 화해번의 콜레스틴, 아이케어 이렇게 제가 TR90까지 하셨거든요. 그 유스스펜3를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해드리니까 이 한 가지로 다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냐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셨고 사실 네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다 먹었지만 먹기가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네가 이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면 좋지만 가족들의 건강을 되찾고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스스펠이 나왔을 때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 전달을 했었고 저도 이것을 먹고 제 건강이 업그레이드 되었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운전을 1시간 이상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3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저희 딸들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스스펜이었고요.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광주팀에 갔을 때 파마넥스 그 한 거 나오거든요.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라이프팩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프팩으로 항산화 실험 한 거입니다. 이게 소리는 없어요. 제가 라이프팩에 비타민C 이걸 제가 넣고 그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정말 소량을 넣었어요. 진짜 조금 소량을 넣었는데 바로 완전히 해독된 내 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염증과 면역은 바늘과 실이라고 했어요. 바늘과 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있고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가 염증 수치와 면역력은 정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독소들, 이러한 염증들, 이런 것들이 놔두면 그대로 병이 되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